아침 두통이나 주간 피로, 주간 졸림 이런 것들은 만성적인 피로까지 포함해서요. 대단히 중요한 증상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나 수면 장애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어제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주관적인 증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병원에 내원하실 때 내원하는 계기가 내가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치료에도 많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간과하는 증상이 있는데 나는 불편하지 않은 증상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큰 코골이. 이건 내가 불편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시끄럽고 이제 같이 주무시는 파트너가 불편한 거고, 또는 나는 자고 있기 때문에 관찰하지 못하는 타인이 관찰한 수면 무호흡증, 수면 중에 숨이 끊기는 증상들. 이거는 내가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아니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큰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관찰을 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면 주간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작은 코골이도 있고요. 심하지 않은 무호흡증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작은 코골이는 사실은 환자분 폐활량이나 남성, 여성, 그리고 비만 정도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작은 코골이라 그래서 병이 없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특히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폐활량이 작아져 있기 때문에 코골이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예 그냥 코골이 없이 수면 무호흡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다, 코골이가 작다라고 해서 병은 없다라고 이제 결론 내리긴 좀 어렵고요. 주관적인 증상이 있는 사람들, 즉 일어났는데 내가 내 수면에 대한 불만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자도 잔 것 같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병증을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수면장애를 방치하면 뭐가 될까?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이제 심장질환이거든요. 심장질환인데,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면 호흡이 불안정해질 거고, 물론 이제 비만인 사람들이 그런 게 많겠죠. 또는 상기도의 저항, 코든 목구멍이든 후두든 인두든 이런 상기도의 저항이 생기면서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수면 무호흡증은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대사장애를 일으키고 염증을 쉽게 만들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혈관 내 피해 부전을 유발을 하고요. 간헐적인 저산소증 등에 의해서 심장 쪽에 과부하를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렬성 심부전이나 그다음에 고혈압, 그다음에 심장 세동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심장의 과부하를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에는 이런 보고들이 있죠. 어떤 논문이냐? 관련된 만성 질환들을 보면 수면 무호흡증 환자가 비만을 가지고 있을 확률 40%, 당뇨 50%, 우렬성 심부전 50%, 우울증도 50%의 환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환자, 그리고 고혈압 환자, 이렇게 동반되는 질병들이 많은 병이에요. 그래서 이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병이 우리가 유병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교육받지 못해서, 즉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 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뇨, 고혈압만큼 어쩌면 그거보다 더 위험한 병이라고 우리가 많이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수면 질환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MRI를, 같은 기계를 가지고 검사를 시행을 하더라도 MRI로 뇌를 찍으면 뇌병변을 보는 거고요. 복부를 찍으면 복부병변을 보는 거고, 무릎이든 엉덩이뼈든 아니면 발목이든 손목이든 이런 데 이제 어디를 중점적으로 검사를 하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기계는 이제 수면 다원 검사 기계인데요. 이 기계를 가지고 수면 무호흡증도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면증이라고 하는 병을 진단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불면증이나 하지불안 증후군, 렘 수면 행동장애, 이 대표적인 수면 장애 질환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계를 가지고 지금은 검사를 해야 되고, 그 검사에서 확진이 되면 우리가 검사에 따른 치료는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담당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면 다원 검사는 1박 2일에 걸친 검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원하는 검사입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언제 검사할까요? 10시에 올까요? 2시에 올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야간 검사입니다. 야간 검사. 우리가 수면 다원 검사는 환자분이 댁에서 주무시는 것을 재현하기 위한
검사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원래 주무시던 시간에 내원을 하셔서 원래 주무실 시간까지 주무시는 동안에 저희가 관찰을 할 겁니다. 그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환자분에게 최초로 해보는 수면에 대한 건강검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위장 내시경이나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 뭐 염증 검사 이런 거 자주 하잖아요. 2년에 한 번씩, 어떤 분들은 뭐 매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마찬가지인데 수면도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고, 이 수면 다원 검사라는 거는 환자분 수면에 대한 최초의 건강 검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 이제 당연히 이제 병원에 오셨으니까 접수를 하실 거고요. 저랑 상담이 좀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나중에 치료를 유지하지를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환자분이 이 병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혹은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를 해서 병에 대해서 인지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예약 날짜를 잡으시고 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 같거나 아니면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을 하고 싶을 때는 CT 같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일이 되면 우리가 9시나 10시 이렇게 스케줄 따라서 뇌파 검사나 그 다음에 호흡 검사 모든 걸 검사를 하게 되고요. 임상 병리사님이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 얼굴이나 몸이나 다리나 이런 데 전부 다 설치를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면을 시작을 하시면 돼요. 물론 저 얼굴에 붙어 있고 몸에 걸쳐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불편해서 집에서 주무시는 것처럼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보시다시피 저희가 수면 검사실을 운영하는 병원 같은 경우는 그 딱딱한 병원 침대가 아니고 조금 집과 유사하게 저희가 꾸며 놓기는 했는데 이게 완벽하진 또 않아서 불편하신 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그래도 잠들고 나서 잠이 들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검사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